이 사연은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김 여사와 그녀의 아들 내외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30년 전 김 여사는 온 가족의 중심이었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그녀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한 집에 함께 사는 타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죠. 김 여사는 깨끗하게 다림질한 아들 민수의 셔츠를 옷장에 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초여름 햇살은 밝고 따뜻했지만 김 여사의 마음은 그늘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 옷장 정리하고 계세요? 현관문 소리와 함께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김 여사는 얼른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셔츠 좀 다림질했어. 내일 중요한 미팅 있다고 했잖니.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니, 이런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괜찮아. 내가 할 일이 뭐 있겠니? 이러고 있는 게 좋아.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김 여사는 그 닫힌 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마음조차 닫힌 문처럼 느껴지는 때가 많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김 여사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밥 먹자. 오늘은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지연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희 조금 이따 먹을게요. 프로그램 끝나고요. 금방 식는데. 그냥 두세요. 나중에 데워 먹으면 되죠. 지연의 말투에는 항상 날이 서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밥상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수와 지연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해외여행 어때? 오랜만에 둘이서만.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우리 둘이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서. 여기서는 항상 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김 여사는 그 뒷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항상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였겠죠. 김 여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입맛이 떨어졌어요.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야. 어느 날 밤 민수와 지연이 방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김 여사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김 여사는 민수가 좋아하는 떡갈비를 준비했고 식사 중에 민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대화가 불편한 듯 내내 얼굴을 찌푸렸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여보, 어머니도 우리 가족이잖아. 아니야. 가족은 우리 둘이야.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까지. 시어머니는 그냥 내 어머니일 뿐이야. 민수는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에 김 여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래, 내 말도 일리 있어.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김 여사는 복도에 서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김 여사의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헌신했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짐처럼 여긴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는 평소와 같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결연한 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아침 식탁에 놓인 반찬들은 늘 그랬듯 정갈했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만의 의식처럼 밥과 국, 세 가지 반찬을 차려놓고 가족을 기다렸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손길이, 숨소리까지도 다른 날과는 달랐어요. 어머니, 아침부터 왜 이렇게 차려놨어요? 저희는 간단히 먹고 나갈 건데. 지연이 주방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의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어요. 민수도 뒤따라 들어왔고 무심코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 먹어라. 아침은 제대로 먹어야 해. 김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특별히 더 말하진 않았어요.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대화도 없었죠. 오직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괌으로 여행 가기로 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지연이 말을 꺼냈습니다. 김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좋겠구나. 5일 정도 다녀올 거예요. 어머니는 혼자 계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김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나 혼자 있는 거 익숙해. 지연은 안도의 표정을 짓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설거지는 어머니가 해주세요. 저희 준비해야 해서요. 민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곧 지연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여사는 혼자 남겨진 식탁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결심이 섰습니다. 그들이 여행을 떠난 사이 자신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후 김 여사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입지 않던 깔끔한 정장을 꺼내 입고 화장도 살짝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섞인 단발머리,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눈가. 하지만 그 눈빛만은 이전과 달리 단단하고 결연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김 여사에게 민수가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친구 만나러. 저녁 늦게 올 거야. 친구요? 어떤 친구요? 김 여사는 잠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들이건만 이제는 그가 자신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조차 의외로 느껴졌어요. 너희가 알 필요 없는 내 친구야. 밥은 알아서 챙겨 먹어라. 김 여사의 말에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집을 나섰고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어요. 목적지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재산을 모두 정리하시겠다고요? 중년의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집도 팔고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아드님은 알고 계신가요?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 재산이니까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김 여사의 단호한 눈빛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요한 서류들을 꺼내 김 여사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재산 정리는 일주일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집을 매각하는 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아들 내외가 여행을 가거든요. 그 사이에 처리되면 좋겠네요. 김 여사의 표정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무언가 짐작한 듯 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데 집중했을 뿐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김 여사는 근처 카페에 들러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가족들에게는 그저 가족이 아닌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이제 진짜 가족이 아닌 사람처럼 행동하마. 김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얼른 닦아냈어요.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때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김 여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이 집, 이 가족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이었지만 김 여사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들과의 거리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옷도 갖춰 입으시고.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보다는 단순한 호기심이 더 컸죠. 그냥 좀 돌아다녔어. 너희도 내 살림살이에 신경 쓰고 나도 내 일에 신경 쓸란다. 김 여사의 대답에 민수와 지연은 의아한 표정을 교환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김 여사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이미 잠든 지 오래였지만 김 여사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해온 사진첩을 펼쳐들고 과거의 기억 속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 첫 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의 사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김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며 보냈던 그 시간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따뜻함이 넘쳤어요.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에도 김 여사는 혼자서 민수를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민수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사진첩 뒤쪽에는 민수와 지연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결혼식 날 김 여사는 얼마나 기뻤던가요?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행복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가족이 아니라 지연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 여사는 천천히 사진첩을 덮었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때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는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지연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외출했어요.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소가 목적지였습니다. 이 집을 급매로 내놓고 싶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만한 집이면 꽤 좋은 가격에 나갈 텐데 왜 급매로 내놓으시는 거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일주일 안에 처리될 수 있을까요? 중개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빨리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가격을 좀 낮춰도 좋습니다. 빨리 처리되는 게 중요해요. 김 여사의 단호한 태도에 중개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집을 둘러보기 위한 약속을 잡았을 뿐이에요. 부동산을 나온 김 여사는 발걸음을 옛 동네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살았던 작은 단독주택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 집은 이미 오래전에 팔았지만 가끔 그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김 여사는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골목길을 걷다 보니 민수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보였습니다.
김 여사는 학교 담장 너머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 시절 매일 아침 민수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민수가 학교에 들어가면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늘 아들이 잘 지내고 있을지 걱정했던 마음도 떠올랐죠. 시간이 참 빠르구나. 김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느새 그 작은 소녀는 다 자라 자신의 가정을 꾸렸고 이제는 어머니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성인이 되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김 여사는 이제야 제대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여사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서랍장을 열어 오래된 상자를 꺼내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유품들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살펴보았어요.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먹으러 안 나오세요? 지연의 목소리에 김 여사는 얼른 상자를 닫았습니다. 금방 갈게. 식탁에 마주 앉은 세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의 마음은 이미 이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식사 중에도 자신이 떠난 후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갈지. 어머니, 괌 날씨가 좋대요. 여행 가기 딱 좋은 시기래요. 지연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겠구나. 어머니는 우리 없는 동안 뭐하고 지내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김 여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냥 평소처럼 지내겠지. 뭐? 걱정 말고 여행 잘 다녀와라. 식사가 끝난 후 김 여사는 설거지를 하면서 부엌 창문 너머로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집에서의 마지막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서글퍼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있었죠.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후 김 여사는 다시 한번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한 장을 꺼내어 가방 안에 넣었어요.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고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김 여사는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재산 정리에 관한 서류가 거의 준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 여사님,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드님께 한 번 더 상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김 여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네, 이대로 진행해 주세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서명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 여사는 작은 원룸을 보기 위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 있는 원룸이었어요. 지하철역과 가깝고 주변에 시장도 있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보시다시피 작지만 혼자 사시기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약하고 싶어요. 그렇게 김 여사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여행을 떠나면 그녀는 이곳으로 옮겨올 것이었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죠. 여행 준비로 분주한 민수와 지연의 모습을 지켜보며 김 여사는
묵묵히 자신의 계획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출국 전날 지연은 짐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었고 민수는 직장에서 일을 마무리하느라 늦게 돌아왔어요. 김 여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내일이면 떠나는구나. 비행기 시간이 몇 시지? 김 여사가 식탁에 반찬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오전 11시예요. 공항에는 8시쯤 가려고요. 그래. 아침은 내가 일찍 준비해 둘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수의 말에 김 여사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는지 그저 습관적으로 내뱉는 인사말 같았어요. 김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 중에도 민수와 지연은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활동을 할지. 그들의 대화 속에 김 여사를 위한 자리는 없었어요. 그저 가끔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형식적인 질문만 던질 뿐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 다녀와라. 난 여기서 잘 지내고 있을 테니. 김 여사의 대답에 두 사람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김 여사의 존재는 여행을 방해하는 걱정거리 중 하나일 뿐이었던 거죠. 김 여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김 여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여행 가방을 꺼내어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세면도구, 그리고 평생 간직해온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 남편의 사진, 민수의 어린 시절 그림,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김 여사는 이것들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 집에 두고 갈 거예요. 가방을 다 꾸린 김 여사는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자문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자신의 자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것을.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찾아 떠날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정성껏 차렸어요.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김 여사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밥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민수가 칭찬을 했습니다. 김 여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지연이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말고 즐겁게 다녀와라. 현관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김 여사는 문득 민수를 꼭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평소와 다름없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문이 닫히고 집안에 혼자 남은 김 여사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그녀의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 왔습니다. 김 여사는 서둘러 전화기를 들어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집 매각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행히 좋은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가격도 꽤 괜찮고요. 내일 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바로 진행해 주세요. 이어서 김 여사는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원룸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중으로 입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의 구석구석에는 그녀의 삶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부엌에서 수없이 준비했던 식사들,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민수가 자라난 방. 모든 공간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날 시간이었어요. 김 여사는 이미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집 안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향하는 길, 김 여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슬픔과 후련함,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단단한 결심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김 여사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동네, 낯선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 나만의 삶을 시작할 시간이구나. 김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풀어 새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져온 몇 안 되는 물건들로 집을 꾸미는 동안 김 여사는 오랜만에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공간을 꾸밀 수 있다는 사실이 즐거웠어요. 저녁이 되자 김 여사는 근처 시장에 나가 간단한 식재료를 사왔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이 낯설었지만 그녀는 천천히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음식을 만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김 여사는 문득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에게 연락이 올까 싶었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요. 그들은 지금쯤 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김 여사의 부재도 모른 채로 괜찮아. 이제 나도 내 삶을 살 거야. 김 여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작은 테라스에 나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문득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김 여사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깨어났어요. 작은 원룸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시 낯선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새로운 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김 여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됐구나. 김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었지만 묘하게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그저 김 여사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뻐근해졌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김 여사는 문득 민수와 지연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마도 호텔에서 늦잠을 자고 있거나 바다를 바라보며 아침을 먹고 있을 테죠. 그들은 아직 김 여사가 집을 나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알게 될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김 여사는 상상하면서 쓴웃음을 지었어요. 오늘은 뭘 할까?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하루를 계획하는 기분이 낯설었습니다. 늘 가족을 중심으로 일과를 계획했던 김 여사에게 오로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잠시 고민하던 그녀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미술관에 가볼까? 젊었을 때 그림을 좋아했던 김 여사는 결혼과 육아로 인해 그 취미를 포기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옛날의 열정을 되찾아보고 싶었어요. 김 여사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심에 있는 미술관은 평일 오전이라 한적했습니다. 김 여사는 천천히 작품들을 감상하며 걸었어요. 색채와 형태, 감정이 녹아든 작품들을 바라보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문득 한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노을이 지는 바다를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아름답네요.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김 여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네, 정말 아름답네요. 김 여사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박 여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성은 매주 미술관에 온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게 된 후 미술이 그녀의 위안이 되었다고 했어요. 저도 이제 혼자 살게 됐어요.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미술관 카페에 앉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슷한 경험, 비슷한 상처, 그리고 비슷한 희망. 그들은 서로에게서 공감을 얻었어요. 다음 주에 미술 동호회 모임이 있는데 함께 가보시겠어요? 박 여사의 제안에 김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가보고 싶네요. 미술관을 나온 김 여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평생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자신만의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후 김 여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집 매각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됐습니다. 여기 계약서와 입금 확인서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김 여사는 서류를 받아들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로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해결됐네요. 김 여사는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충분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었어요. 평생 모아온 재산이었지만 김 여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자였으니까요. 저녁 김 여사는 새 집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해외 여행객들이 태풍으로 인해 귀국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문득 민수와 지연이 걱정되었지만 곧 그 생각을 털어냈어요. 그들은 충분히 성인이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테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 여사는 작은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전화기를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있었습니다. 민수였어요. 김 여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집에 돌아와 비어있는 집을 발견했나 봅니다. 김 여사는 잠시 전화를 받을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무음으로 바꾸고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하지만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김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저 마시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되찾은 것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는 일찍 일어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공원에는 그녀처럼 아침 운동을 나온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 경치를 감상했어요. 김 여사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김 여사는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어제 미술관에서 만난 박 여사가 활짝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기 사세요? 저도 근처에 살아요. 두 사람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산책을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걷기로 약속했어요.
김 여사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오면서 김 여사는 문득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더 많아져 있었어요. 모두 민수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됩니다. 연락 주세요. 김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김 여사는 전화기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괌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민수와 지연은 비어있는 집을 보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잠시 외출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여보, 어머니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계속 전화 안 받으세요. 어머니 평소에 이러신 적 없는데. 민수는 집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보니 옷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서랍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물건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한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것 같아.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디 갈 데도 없으신데. 두 사람은 이웃집에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층 박씨 아저씨는 며칠 전 김 여사가 큰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정말 집을 나가신 거야? 지연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죄책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어요. 민수 씨, 집 새 주인이 내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짐 정리는 다 하셨나요? 민수는 전화기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새 주인요? 아, 모르셨나요? 김 여사님께서 집을 매각하셨어요. 이미 계약이 완료됐고 내일 새 주인에게 키를 넘겨드리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팔았다니. 그것도 자신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민수는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지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목소리를 떨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신들의 대화를 들었을 것이라는 짐작.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야라고 했던 지연의 말, 그리고 그의 동의했던 자신의 모습. 그 기억이 민수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소홀히 대했어. 민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후회의 감정은 깊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민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어요.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대했다는 거야?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해드렸잖아. 그게 전부가 아니야. 우리는 어머니를 정말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 민수의 말에 지연은 반박하려 했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도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김 여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틀 안에 집을 비워야 한다는 현실 앞에 민수와 지연은 급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도대체 어머니는 어디 계신 거야? 짐을 정리하면서도 민수는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어요.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마침내 집을 비우는 날, 민수는 거실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소파, 함께 식사했던 식탁, 그리고 어머니가 늘 서 있던 부엌.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가자. 지연의 목소리에 민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을 바라본 후 문을 닫았어요. 이제 그들은 임시로 지연의 친정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집을 구하는 동안만이라도, 지연의 친정에 도착한 후에도 민수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고 어머니의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김 여사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께서 맡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사무실로 한번 방문해 주시겠어요? 민수는 서둘러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머니가 남긴 짧은 편지를 받았어요. 민수야, 내가 갑자기 집을 나와 너희에게 걱정을 끼쳐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제 나는 나만의 삶을 살기로 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니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자. 걱정하지 말고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 너희 삶에 충실하기 바란다. 마이너스 어머니가. 민수는 편지를 읽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그들의 대화를 들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야라는 지연의 말, 그리고 그것에 동의했던 자신의 모습. 그 순간이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는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고 그들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지연에게 편지 내용을 전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점차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어머니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던 거야? 지연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던 것 같아. 우리는 어머니를 짐처럼 여겼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행동들, 말들, 태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이 김 여사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배려가 부족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해. 민수가 결연히 말했습니다.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께 사과드려야 해요. 그들은 어머니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그는 김 여사의 주소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김 여사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어머니께 메시지라도 전해주실 수 있나요? 민수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편지를 맡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편지를 변호사에게 맡긴 후 민수와 지연은 어머니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민수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까봐 두려워. 민수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기다려봐요. 어머니도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3일이 지난 오후 김 여사의 답장이 변호사를 통해 도착했습니다. 간결한 내용이었어요. 민수야, 편지 잘 받았다.
너희와 만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관계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원한다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북한산 입구 카페에서 만나자. 마이너스 어머니가. 민수는 편지를 읽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께서 만나주시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꼈어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보, 어머니가 만나주신대. 민수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긴장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그냥 진심으로 사과하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토요일이 다가오자 민수와 지연은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미리 준비한 선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보온병과 손수건이었어요. 드디어 토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시계가 3시를 가리키자 카페 문이 열리고 김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모습에 놀랐어요. 몇 주 만에 만난 어머니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염색한 머리와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에서 느껴지는 활기. 과거의 우울하고 지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머니,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 여사는 천천히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잘 지냈니?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목이 메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지연이 나서서 인사했습니다. 네, 어머니. 잘 지냈어요. 어머니는요?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는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결국 김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집은 잘 비웠니? 네. 지금은 지연이 친정에 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머니께 너무 무심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어요. 지연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한 말, 가족이 아니다라고 한 그 말. 정말 잘못된 말이었어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세요. 김 여사는 그들의 사과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눈빛에서는 깊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마.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할 것 같구나. 민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희와 함께 살아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가족으로서 어머니를 대할게요. 김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구나. 나는 이제 나만의 삶을 시작했어. 오랜만에 자유롭게 살고 있단다. 하지만 어머니, 민수야, 들어봐.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았던 시간은 소중했어. 하지만 그때의 나는 항상 민수 엄마, 지연이 시어머니로만 존재했지. 지금의 나는 그냥 나로 살고 있어. 그리고 그게 좋단다. 김 여사의 말에 민수와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의 삶에 확신을 가진 모습. 어머니는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원룸이야. 혼자 살기에 딱 좋아.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단다. 친구요?
그래. 미술 동호회에 가입했어.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거든. 이제 다시 시작했지. 그리고 아침마다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김 여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행복해 보였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미안함, 그리고 상실감이 뒤섞였어요. 어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지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너희도 앞으로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자주 찾아뵐 수 있을까요? 민수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래, 가끔은 만날 수 있겠지. 하지만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 그들은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들려주었어요. 미술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 혼자 여행을 떠날 계획, 그리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꿈까지. 민수와 지연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롭게 알게 된 어머니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몰랐던 걸까? 민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살 때 어머니의 꿈과 희망, 취미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헤어질 시간이 되자 민수는 준비해온 선물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작은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김 여사는 선물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세 사람은 카페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를 보며 그저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이제 모두 지난 일이야. 앞으로 너희 삶도 행복하길 바란다. 김 여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어머니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여보, 어머니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렇게 당당하고 행복한 어머니의 모습은 처음 봐.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자신만의 삶, 꿈, 희망이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걸. 지연의 말에 민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어머니를 단지 어머니라는 역할로만 바라보았지,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수와 지연은 오늘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뻤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 것 같아. 민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용서보다는 어머니가 새로운 삶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어머니에게는 더 행복한 일일 수도 있어요. 민수는 지연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는 이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달라져야 할 것 같아.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겠어. 민수의 말에 지연도 동의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그들은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이나 법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관계는 노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여보,
우리 아이가 생기면 절대 이런 실수는 하지 말자.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는 놀라서 지연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이야? 사실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5주 정도 됐어요. 민수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는 운전 중이었지만 잠시 길가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지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이야? 네, 여행 전에 알았는데 그때는 어머니 일이 있어서 말하기가 그랬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새 생명의 소식은 기뻤지만 어머니가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쉬웠습니다.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만나면 말씀드려요. 그들은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앞두고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배운 교훈을 새로운 가족 관계에 적용하기로 했어요. 서로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김 여사는 자신의 작은 원룸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화분에 심어놓은 국화가 만개하여 노란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자 김 여사는 가디건을 여미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구나. 김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공원에서 박 여사와 함께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미술 동호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자원봉사를 하거나 독서를 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냈어요. 테이블 위에는 미완성된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그리고 있는 북한산 풍경화였어요. 미술 동호회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하여 그리기 시작한 작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김 여사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민수였어요. 지난번 카페에서 만난 이후 민수는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안한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여보세요, 민수구나.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떠니?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지연이와 함께 찾아뵙고 싶은데. 김 여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만남 이후 그녀는 민수와 지연을 한 번도 집에 초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 좋아. 집 주소를 문자로 보내줄게. 오후 3시에 와라.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꼭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 여사는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수와 지연을 자신의 공간에 초대한다는 생각에 약간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어요. 그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김 여사는 집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만든 약과와 차를 테이블에 놓고 벽에는 자신이 그린 그림 몇 점을 걸어두었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김 여사만의 개성이 담긴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정확히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 여사는 심호흡을 한 후 문을 열었어요. 민수와 지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김 여사는 그들을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작지만 아늑한 집 안을 둘러보았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에 눈길이 갔습니다. 어머니, 이 그림들 정말 예쁘네요. 어머니가 그리신 거예요?
지연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미술 동호회에서 배우면서 그린 거야. 정말 재능이 있으세요. 저는 이런 거 전혀 못 그리는데.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민수와 지연은 자신들의 근황을 이야기했고 김 여사도 자신의 일상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민수가 긴장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김 여사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지금 5개월이에요. 지연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내 따뜻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정말? 그것 참 기쁜 소식이구나. 축하한다. 민수와 지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김 여사의 반응이 걱정되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께서 가끔 아이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할머니를 알고 자랐으면 해서. 김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자 혹은 손녀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래, 가끔씩은 아이를 볼 수 있겠지.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을 해줬으면 해. 네, 어머니.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나만의 삶이 있어. 그걸 존중해줬으면 좋겠구나. 아이를 돌봐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내 생활의 전부가 되지는 않았으면 해. 민수와 지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머니. 어머니의 삶을 존중할게요. 저희가 어머니께 한 번 더 상처를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김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고맙구나. 그럼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지, 김 여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의무나 강요가 아니라 서로의 선택과 존중에 기반한 관계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오래 있었네요. 이제 돌아가 볼게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김 여사는 지연의 배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한번 만져봐도 될까?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지연의 배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건강하게 자라거라. 김 여사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떼며 지연과 민수에게 미소 지었어요. 다음에 또 보자. 민수와 지연이 떠난 후 김 여사는 다시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시어머니라는 역할에 갇혀 있지 않고 그저 김 여사라는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박 여사와 함께 산책을 할 것입니다. 오전에는 미술 동호회에 가서 그림을 완성하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손자나 손녀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고
그녀의 삶 중 일부일 뿐입니다. 김 여사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여정이고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느꼈어요. 과거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그녀를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시간이구나. 김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그녀는 두려움 없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는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지고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마지막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의 한숨이 아니라 만족과 평화의 한숨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질 시간이야. 그녀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김 여사만의 김 여사를 위한 하루가